경상북도 영천.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고 푸른 산자락이 포근히 둘러싼 작은 마을 한편에 은숙네 밥상이라는 소박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한 듯 허름했고 오래된 목재 간판엔 흐릿한 글씨로 간신히 이름만 남아 있었지만 음식점 내부는 항상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와 따뜻한 밥 짓는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숙이 손수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솥에 불을 지피며 정성껏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덕분이었습니다. 은숙은 올해로 68살이었고 고단한 삶으로 인해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늘 밝고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숙의 정성 어린 손맛과 친절한 마음 덕분에 음식점은 동네 어르신들과 멀리 타지에서 온 손님들에게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숙에게도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년 전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남편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여름날 오후, 은숙은 남편과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린 전화 한 통에 남편이 급히 가게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평소와 달리 급한 표정을 짓고 서둘러 집을 나섰고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이별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은숙은 그대로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한동안 제대로 음식점을 열 수도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무너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민지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마냥 뛰어놀기 좋아하는 천진한 아이였지만 은숙의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가 슬플 때마다 작은 위로를 건네주는 든든한 가족이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은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로 줄곧 할머니와 할아버지 품에서 자랐기에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민지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은숙은 하루하루 마음속의 슬픔과 힘겹게 싸우면서도 손녀 민지에게만은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민지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듯 방과 후에 돌아오면 음식점 서빙도 돕고 설거지도 곧잘 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숙을 위로했습니다. 그런 민지를 볼 때마다 은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져 돌아서서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에게 삶의 버팀목이 되어 남편이 떠난 빈자리를 묵묵히 견디며 작은 음식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평소 할머니 앞에서는 밝고 씩씩한 척했지만 사실 아빠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그리움과 알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아빠를 잃은 뒤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 가거나 학교 행사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면 민지는 가슴 깊이 밀려오는 부러움과 슬픔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그런 감정이 견디기 힘들어 밤마다 홀로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흐느끼곤 했지만 민지는 그런 내색을 결코 할머니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숙 역시 민지가 상처를 받을까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히 피하며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빠의 사진이라도 보려 하면 할머니는 슬며시 사진첩을 덮으며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고 명절이나 제삿날에도 특별한 의식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것이 가족의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민지는 아빠에 대해 물어보면 할머니가 크게 슬퍼하거나 자신에게 화를 낼까 두려웠기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관한 궁금증을 억누르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고 민지는 점점 자라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만 유난히 부모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과의 행복한 기억이라는 주제로 글짓기 숙제가 나왔을 때도 민지는 가족에 관한 특별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 눈물을 참아내며 빈 공책만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내용도 쓰지 못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민지는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만 숙였고 친구들의 시선을 피해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자신의 방 안에서 서럽게 울며 아빠의 사진이라도 한 장 보겠다며 할머니 몰래 집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은숙이 민지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깊숙한 곳에 숨겨둔 다락방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거기에는 민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진, 그리고 아빠로 보이는 젊은 남자의 사진과 함께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그 편지를 펼쳤고 그 속에서 자신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민지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낡은 나무 상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에 있던 사진과 편지를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지금과 달리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지는 그들의 낯선 웃음을 보며 가슴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상자 안에 담겨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던 민지의 눈길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민지가 평생 처음 보는 젊은 남자의 사진이 손끝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해 보였지만 민지에게는 왠지 낯설고 생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우리의 소중한 아들 영준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지가 알고 있던 아빠의 이름은 분명히 지훈이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옆에 있던 오래된 편지 한 장을 펼쳤을 때 민지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민지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준아, 내가 우리 곁에 와준 날은 우리의 생애 가장 행복한 날이었단다. 내가 버려진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는 너를 처음 품에 안고 평생을 내 부모로 살겠다고 다짐했어. 비록 우리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고 아끼며 길렀단다. 내가 이 사실을 언젠가는 알아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든 내가 우리의 진심을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민지를 데려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했단다. 너처럼 소중한 아이가 또 한 번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민지는 편지의 내용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머릿속이 혼란스럽게 뒤엉켜갔습니다. 편지에서 말한 영준은 분명히 민지의 아빠였지만 그 사람은 민지가 알던 아빠의 이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 어디선가 버려져 입양된 사람이라는 내용에 민지는 혼란과 충격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민지가 알고 있던 가족의 역사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충격에 민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쥐고 한참 동안이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토록 철저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자신에게 아빠의 사진 한 장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지 그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혼란스러움이 뒤엉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민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그 사진 속 남자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진과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이제 민지에게 아빠에 대한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진실을 알게 된 민지의 가슴 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편지의 충격에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한 민지는 며칠 동안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알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배신감과 혼자 진실을 몰랐다는 억울함이 온종일 민지의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더 이상 혼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학교 수업도 마치지 않은 채 조용히 교문을 빠져나와 아빠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며 날씨마저 을씨년스럽게 흐려 있었고 마을 뒷산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쓸쓸하고 적막했습니다. 민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조용한 무덤가에 퍼져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지는 아빠의 무덤 앞에 도착해 잠시 주저하며 멈춰 섰습니다. 늘 할머니와 함께 와도 입술만 깨문 채 아무 말도 못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치솟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만지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조용히 흐느끼던 민지의 울음은 이내 감당할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참고 참았던 마음을 터뜨리며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아빠도 할머니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지는 차가운 비석을 붙잡은 채 무너져 내렸고 서러운 울음소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무덤가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억울함과 슬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원망을 모두 쏟아내며 비석을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빠 이야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한테 진짜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날 속였어요? 내가 그렇게 미웠어요?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아빠를 덜 사랑할 줄 아셨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렸고 점점 작아지다가 다시 크게 울부짖기를 반복했습니다. 울음으로 온몸이 떨리고 호흡조차 어려워졌지만 민지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서러움과 억울함을 끝없이 쏟아내듯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는 진짜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두려움과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 어지럽게 뒤섞이며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민지가 수업을 일찍 마치고 돌아오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교까지 찾아갔던 은숙은 급히 민지를 찾아 공동묘지로 달려왔습니다. 은숙은 민지가 무덤 앞에서 처절하게 울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차마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흘리며 손녀의 슬픔을 함께 견디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고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자신이 숨겨왔던 진실이 결국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은숙은 감히 민지 앞에 나설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지가 울부짖으며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은숙은 나무 뒤에 숨어있던 몸을 천천히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겁고 두 다리는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민지의 상처가 될까 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을 이제는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민지는 울음에 젖어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는 채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은숙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은숙은 손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주었지만 민지는 할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얼굴을 숙인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차가운 반응에 은숙의 눈가에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오랫동안 묻어뒀던 가슴속 비밀을 어렵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할미도 다 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진실을 모르고 살게 한 건 모두 할미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하는 더 큰 진실이 있어서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거란다. 은숙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떨렸고
민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할머니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은숙의 주름진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은숙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넌 아주 작은 갓난아기였단다. 내 친부모는 너를 낳자마자 병원에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 그때 우리 아들, 내 아빠가 병원 근처에서 너를 우연히 발견했단다. 그 순간 아빠는 너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게 말했지. 엄마, 이 아기는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 딸이에요. 내가 꼭 잘 키워서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말이야. 은숙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내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했단다. 내가 입양하라는 걸 알면 나중에 내가 상처받을까 봐 항상 걱정하며 살았지. 그래서 우리는 너를 위해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했던 거야.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로 할미는 내가 또 다시 버림받은 아이처럼 느낄까 봐 차마 더 입을 열지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해왔단다. 민지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에 놀라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진심과 애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아빠는 정말 내 친아빠가 아니었어요? 난 정말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거예요. 은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친부모는 너를 버렸지만 내 아빠는 너를 만나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단다. 우리 아들이 너를 얼마나 아꼈는지 내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빠는 너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할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야 역시 너를 위해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단다. 용서해다오. 민지야. 은숙의 말이 끝나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무덤 앞에 민지와 나란히 앉아 서럽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그 슬픔과 진심이 담긴 고백 앞에서 다시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속 깊은 원망과 혼란이 조금씩 녹아내리며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민지는 무덤 앞에서 더욱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으며 차갑게 얼어붙었던 무덤가를 따뜻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난 후 말없이 무덤 앞에서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여전히 흐느낌 때문에 들썩였지만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해준 이야기 속 아빠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더 크게 솟구쳤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깊숙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만 그런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준 아빠의 사랑이 더욱 생생히 느껴지면서 민지의 마음속에는 조금씩 따뜻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그 순간 자신을 버린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고 소중히 여겨준 아빠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전한 그날의 이야기가 민지의 가슴에 스며들어가자 마음속 얼어붙었던 슬픔과 분노가 눈 녹듯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다시 한번 아빠의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게 느껴졌던 비석의 표면이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채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마음속에서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빠가 나를 떠난 뒤로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할머니 말을 듣고 보니까 아빠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신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흔들렸지만 그녀의 말 속에는 깊은 감사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는 지금까지 그녀가 한 번도 입 밖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겼습니다. 아빠, 아빠는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은 아닐지 몰라도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분이셨어요.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서 아빠가 나를 구해주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해요. 지금까지 제가 아빠의 진심을 모르고 혼자 서운해하며 아빠를 원망하기까지 했으니까요. 민지의 눈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이 눈물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지 깨달으면서 느껴지는 행복한 눈물이었고, 지금 옆에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사랑했던 아빠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해주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저를 딸로 받아주시고 누구보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아빠가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 분이셨는지 알아요. 아빠는 저희 진짜 아빠예요. 누구보다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아빠처럼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를 닮은 사람이 되어서 아빠가 저를 선택하신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드릴게요. 민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표정에서도 이전의 슬픔과 원망이 걷히고 어느새 따뜻한 미소와 결연함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은숙도 민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녀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는 사실에 안도와 감격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민지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무덤 앞에 깊이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빠, 저 앞으로 더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제가 지금까지 느낀 이 사랑과 감사함을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꼭 다시 찾아와서 또 아빠랑 이야기할게요.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고, 그 순간 민지의 마음속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민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빠의 사랑이 빛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지와 할머니 은숙은 아빠의 무덤 앞에서 함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서로를 보듬으며 오래도록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지와 은숙의 삶은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대신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는 따뜻한 이해와 깊은 애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와 함께 아빠의 무덤에 자주 찾아가 꽃을 놓고 아빠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가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거나 울 때마다 할머니 은숙은 다정히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웃고 울어주었습니다. 식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덧 민지는 식당 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더 밝아진 민지 덕분에 가게는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늘 활짝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민지의 밝은 얼굴을 보며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숙 또한 그런 민지의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둔 미안함과 죄책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손님들이 모두 나간 저녁, 가게 안에 둘만 남은 민지와 은숙은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아빠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가족이 되었던 순간의 이야기를 다시 할머니에게 물었고, 은숙은 이제 숨기지 않고 그 모든 이야기를 따뜻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민지야, 할미가 진작 솔직하게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성숙하게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 우리 둘 다 아빠 생각이 날 때마다 언제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추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 민지는 밝게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전 이제 버려진 게 아니라 정말 소중히 선택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빠도, 할머니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에요.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할머니를 도울게요. 민지의 다짐이 담긴 목소리에 은숙의 눈시울은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벽히 하나가 되었고, 할머니와 손녀는 이제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민지와 은숙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 할머니와 손녀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고 난 후 더욱 애정을 갖고 찾아왔고, 은숙네 밥상은 지역의 유명한 명소로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민지가 커가면서 식당은 점점 번창했고, 두 사람은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민지는 여전히 아빠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아빠와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며 민지는 스스로 선택받고 사랑받았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은숙 역시 민지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민지는 대학에 입학해 먼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은숙은 버스터미널에서 떠나는 민지를 바라보며 환한 웃음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지야, 할미는 여기서 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씩씩하게 잘 다녀와.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아빠와 할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 절대 잊지 않고 자랑스러운 손녀가 돼서 돌아올게요. 밝은 미소로 떠나는 민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은숙의 눈엔 뿌듯함과 눈물이 함께 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지와 은숙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둘은 진정으로 세상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